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신경외과 박익성 교수입니다. 저는 뇌동맥류 결찰술과 뇌혈관 우회로 수술 같은 뇌혈관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치료한 환자들 중에서 특히 뇌동맥류 결찰술을 수행을 하는데 일반적인 크게 머리를 열고 하는 개두술 대신에 동정만한 크기로 머리를 열고 하는 미세 침습적 개두술, 또 이런 개두술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다양한 모니터링을 사용을 해서 안전하게 환자의 수술을 시행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뇌혈관 수술은 과거에는 이런 모니터링이 없이 많이 수술을 해왔는데 점점점 여러 가지 수술 중에 이런 감시장치를 이용해서 수술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또 합병증을 방지하고 또 환자한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최소화하는 그런 최선의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중대뇌동맥에 이런 이제 동맥류가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는 모양을 어떻게 맞추어서 클립을 적절한 것을 선택을 해서 치료를 하느냐에 관심이었다 그러면 최근에는 이런 결찰술을 한 이후에 수술 중에 혈류의 모양을 볼 수 있는 ICG라든지 또는 마이크로 도플러 또 이런 다양한 모니터링 기구를 사용해서 수술의 결과를 최상의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수술 중에 이 비스 모니터링은 마취의 정도를 측정하는 건데요. 이걸 사용해서 환자의 마취가 너무 깊지도 않게 또는 너무 낮지도 않게 이런 거를 유지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런 장치고요. 이런 장치가 유용한 것은 우리가 수술 중 임시 결찰을 했을 때 그러면 얼마나 환자의 뇌가 잘 견딜 수 있을까? 이게 펜토바비탈을 이용을 해가지고 템포라리 클립을 하니까 한 10분 정도까지는 안전하게 결찰을 하고 그 이상이 지나가면 브레인 프로텍션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약물을 더 투여해야 되는 이런 연구를 시행을 했었는데 바로 이런 비스 모니터링을 이용해서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수술을 할 때 눈으로 직접 보는 거죠. 수술 미러를 사용해서 보거나 이렇게 이 경우에 중대뇌동맥에 있는 렌티큘러 스트레이트 아테리가 이렇게 꺾이니까 갑자기 마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펴주니까 회복이 됐는데 눈으로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한 감시 방법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내시경, 신경 내시경을 사용하면 눈으로 보는 것보다 좀 더 넓은 앵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시경을 통해서 이게 보면 이 뇌동맥류, 뇌혈관이 있고 이 뇌동맥류, 엔테리어 코로이달 아테리인데 이 뒤쪽에 숨어있는 혈관이 그냥 직접적인 각도에서는 잘 보이지가 않는데 내시경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뒤쪽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엔테리어 코로이달 아테리죠. 이 혈관을 보존을 하는 것이 이 동맥류 수술의 핵심인데 이런 내시경을 통해서 이런 시야를 확보를 하고 안전하게 이 혈관을 보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클립을 하기 전이고 클립을 한 이후에 엔테리어 코로이달 아테리가 이렇게 보존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시야는 마이크로스코프 하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시경을 안에다 집어넣고 봐야지만 시야가 가능하겠죠. 또 눈으로 보는 것 중에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게 플로레센스 마이크로스코프인데 대표적인 ICG나 플로레센트를 통해서 수술 중에 혈관 내 흐름을 혈류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또 뇌혈류를 감시하는 장비 중에 대표적인 게 마이크로베스큘라 도플러죠. 우리가 뇌혈관 수술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장비가 도플러입니다. 뇌혈류는 사실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이런 도플러가 일반적으로 아주 저사양에서부터 고급 사양까지 다양하게 도플러를 이용해서 뇌혈류를 측정하고 뇌혈류가 유지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트랜스크라니얼 도플러의 아주 작은 마이크로 프로브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도플러는
이렇게 뇌혈류의 흐름의 방향에 따라서, 즉 멀어지느냐 가까워지느냐에 따라서 이런 파형이 위로 나오고 아래로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서 우리가 도플러를 갖다 대면 뇌혈류의 방향 또 속도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플러를 적용을 할 때 적용하는 각도에 따라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에러가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이렇게 직각으로 되면 거의 잘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어느 정도 눕혀서 재야 되기 때문에, 즉 이 말은 일관성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도플러에 있어서는. 그래서 도플러를 우리가 보는 것은 뇌 혈류, 방향, 그 다음에 리지스턴스 같은 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보다 더 발전된 것이 이제 플로우미터입니다. 이 플로우미터는 뇌 혈류를 직접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 혈관 내에다 이렇게 프로브를 감아서 이 혈관 직경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사이즈가 준비가 되어 있고, 이 혈관을 감싸면 혈류의 실제 값이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동맥류를 이제 잡기 전에 클립을 한 이후에 이쪽에 혈류를 재보면은 이게 클립 전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클립 전에 미리 동맥류의 속도를 측정해 놓고 클립 이후에 다시 측정을 해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측정을 하는데, 이렇게 동맥류가 깊이 있는 경우에는 이 각도가 90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런 플로우미터가 굉장히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또 측정을 할 때는 어떤 각도에서 측정하느냐, 이런 경우에는 에러가 많이 생기니까 차라리 디스탈에서 하더라도 이런 눕혀서 하는 각도에서 측정을 하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도플러에서 이상 소견은 원래 속도에 비해서 50% 이상 감소가 됐다. 그러면 뭔가 혈류가 줄어들었거나, 또는 시스톨릭만 올라갔다. 그러면 뭔가 스테노시스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고, 파파베린을 적용을 해서도 혈류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 이거는 스테노시스나 아니면 너무 타이트하게 클립을 해가지고 플로우가 떨어졌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에 클립을 다시 풀거나 조치를 시행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플로우를 모니터링하는 방법 중에는 티슈에다 직접 이런 프로브를 넣어서 티슈 내 퍼퓨전을 재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레이저 도플러인데, 이것은 레이저를 이용해서 뇌 표면에서 이 뇌혈류 정도를 측정하는 건데, 문제는 이게 움직임에 따라서 변이가 좀 많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로 동물 실험에 많이 사용하고, 인체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런 프로브입니다. 이런 프로브를 이렇게 자그마한 구멍을 내고 뇌 실질에다가 집어넣어서 이렇게 CBF의 변화를 측정을 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템포라리 클립을 하고 나서 이렇게 CBF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수술 중에 인트라오퍼러티브 뉴로피지올로직 모니터링, 즉 수술직 신경계 감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MEP, SEP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MEP는 특히 애누리즘, 엔테리어 코로이달 아테리나 MCA 애누리즘에 템포러리 클립을 하거나 또는 퍼머넌트 클립을 하고 나서 뇌혈류 감소에 의해서 뇌신경에 이상이 있는지를 보는데 굉장히 유용하고요. 또 엔티리어 커뮤니케이팅 아테리나 디스탈 ACA의 플로우 감소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랭귀지 코텍스나 메모리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MEP에서 디텍션이 되지 않는 pitfall이 있습니다. 자, 이 환자는 엔테리어 코로이달 아테리가 있고요. 이분들 다 수술 중에 모니터링을 하면서 시행을 했고 클립이 잘 됐습니다. 이분은 클립 중에 했는데 MEP가 감소를 했고요. 그래서 클립을 제거한 이후에 15분 후에 정상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또 이분도 클립을 했는데 MEP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혈압을 올린 후에 정상으로 회복이 돼서 클립을 다시 조정하지는 않았고요. 이분은 클립을 하고 났더니 MEP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클립을 다시 조정을 하고 30분 후에 정상으로 회복됐는데, 이 앞에 환자들처럼 뭐 변화가 없었던 환자들은 다행이지만, 이런 환자들은 이게 모니터링이 없었다 그러면 영구적인 장애가 생길 수 있던 그런 환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환자가 이제 이렇게 생겨서 클립을 했는데 변화가 됐다는 거죠. 자, 이 세 번째 환자가 이렇게
아주 경미하게 수술 후에 허혈성 병변이 보이지만 신경학적으로는 아무런 장애가 없이 퇴원을 하였습니다. 51세 여자 환자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CA 도살월에 그 블러드 블리스터 라이크 애뉴리즘이라는 게 터지면서 온 환자인데, 이 환자는 이제 수술을 하려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수술 중에 애뉴리즘 부위 혈관이 터졌습니다. 터져갖고 어쩔 수 없이 임시 결찰을 하고 감싸고 여기 수처를 하고 이런 조작을 하는 동안에 약 40분 동안 임시 결찰을 했는데 MEP상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즉 이 엔테로 코럴 아테리가 있어서 뇌혈류 감소가 걱정이 됐는데 다른 콜라테랄 플로우가 있어서 그런지 이 뇌혈류 감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M상의 변화가 없어서 약 40분 동안 임시 검찰을 하고 이 찢어진 혈관을 수처를 하고 또 감싸고 치료를 하는 그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 중에 하는 인트라오퍼러티브 모니터링이 뇌동맥류 결찰 수술의 결과를 좋게 하는데 굉장히 필요하다.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클리핑이 좋으나 코일링이 더 좋냐 해가지고 2002년도에 란셋에 코일링이 더 우월하다는 그런 발표가 난 적도 있는데, 지금은 클리핑이 더 좋냐 코일링이 더 좋냐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논란의 의미가 없고요. 이 환자한테 어떤 방법이 더 좋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미니멀 인베이시브 서저리냐? 그러면 미니멀 인베이시브 서저리나 일반적인 그 컨벤셔널 서저리나 수술의 결과에선 차이가 없는데 환자들이 경험하기에 상처가 좁고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다는 거고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수술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버추얼 리얼리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게 실제 수술하는 장면을 환자한테도 보여주고 의사도 이렇게 어떻게 수술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플랜을 세웁니다. 그래서 훨씬 더 수술에 가까운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구를 사용하거나 또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CT 워크스테이션에서 이런 3D 이미지를 가지고 자 여기 ICA 바이포케이션에 이렇게 우리가 혈관을 확인하는데 머릿속에서만 이제 생각을 하고 실제 수술을 들어가 보면 실제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를 수도 있는데, 지금 어느 병원에나 있는 그 CT 워크스테이션에 가서 환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퍼레이터가 이렇게 직접 조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듯이 눈썹 부위에 이렇게 구멍을 낸 다음에 애뉴리즘이 어떻게 보이고 어떤 모양이고, 또 눈썹이 아니라 옆으로 들어갔을 때는 어떤 모양이 보이고 어떻게 보이고 하는 이런 시뮬레이션은 이런 그 비싼 장비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현재 대부분의 병원에서 서전이 직접 이렇게 사용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이렇게 공간에서 과연 우리가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 스패츌러들링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 그 이렇게 키홀 서저리, 수프라오비탈 키홀을 하나, 또 컨벤셔널한 테리온을 하나, 또 아주 와이드한 오비토 자이고마틱 어프로치를 하나, 이 서클 오브 윌리스가 있는 이 베이스의 면적을 카다바로 재봤더니 크게 차이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작게 여기를 이렇게 작게 여는 것 자체가 수술에 제한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그 외 다른 연구에서도 이렇게 작게 열으나 크게 열으나 결국 우리가 원하는 수술 부위의 면적에는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컨벤셔널 서저리는 이렇게 크게 열고 보는 거라면 키홀 서저리는 작게 열더라도 결국 우리가 볼 수 있는 부위는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이런 작게 열고 수술하다가 갑자기 터지면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그래서 그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 실제 대부분의 경우에서 수술 중에 터지는 일이 높지 않았다라고 하는 결과고요. 저희 병원에서 약 11년 동안에 230예의 그 애뉴리즘의 키홀 서저리를 시행을 했는데, 처음에 과거에는 이렇게 크게 열었던 것을 이렇게 작게 시행하다가 점점점 해서 최근에는 다 이렇게 아주 작은 2cm 내의 크기로 개두술을 시행을 하고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또 이쪽 부분도 이렇게 작은, 해서 이런 테리오날 접근법이 우리는 굉장히 익숙한 방법이죠. 그래서
중대뇌 동맥의 동맥류 파열되든 비파열이든 이 정도 크기의 개두술을 가지고 동맥류를 할 수 있는데, 장점은 회복이 매우 빠르다는 것, 그 다음에 머리를 크게 깎지 않고 수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43세 여자 환자고요. 이렇게 작게 보이는데 오토미가 작습니다. 이 크기가 여기 3cm 정도 되고요. 이렇게 들어가서 실비안을 열고, 이 동맥류, 이제 비파열 동맥류지만 굉장히 얇고 터질 듯한 모양이죠. 그래서 플로우미터, 아까 플로우미터로 미리 클립을 하기 전에 측정을 하고요. 사이즈 제법 한 5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클립을 이용해서 클립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도플러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고 플로우가 잘 가는지, 이쪽에 이제 넥이 좀 남아서 다시 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뒤쪽에 남은 넥이 없는지, 혈류는 잘 가는지 이제 모양을 관찰하고 미러를 사용해 가지고 뒤쪽에도 확인을 하는 거죠. 다른 혈관에 문제는 없는지, 혈류가 잘 유지가 되는지 하고, 그 다음에 이 플로미터를 사용해 갖고 뇌 혈류를 이제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이제 양쪽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셔널로 안전하게 부스터 클립을 하나 더 하고, ICG를 통해서 애누리즘은 이렇게 차는 게 안 보이죠. 그 다음 페어런트 베셀이 이렇게 플로우가 잘 유지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의 모습이고요. 또 이런 테리오날 어프로치가 작은 사이즈의 동맥류만 가능한 게 아니라 이렇게 크고 복잡한 모양의 것도 다 이런 키홀 서저리를 통해서 동맥류 치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치료한 환자들 이렇게 스키마틱하게 그린 건데, 이렇게 컴플렉스 쉐입도 또는 멀티플 애누리즘, 또 코일 이후에 다른 데 생긴 애누리즘 등도 다 이런 키홀 서저리로 치료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의 예를 보시면 여기 테리온에 있는 개두술의 크기가 다 아주 작은 동전만한 이 정도 크기로 수술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여기 머리를 일부 깎고, 여기 피부 절개 부위는 약 4cm 정도 되고요. 또 어떤 경우는 머리를 깎지 않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수술하고 나서 이틀째부터 바로 헤어 샴푸를 다 하죠. 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을 저희가 6개월 후에 아웃컴을 다 봤는데, 눈썹 절개로 한 환자나 또는 테리온으로 한 환자들이나 럽처드인 경우와 언럽처드인 경우를 비교해 봤을 때 예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즉 MRS로 따졌을 때 럽처드의 경우에서 사망 환자, 이게 베소스페즘이나 이니셜로 그레이드가 안 좋았던 사람 6명이지만 약 80% 이상에서 MRS 1, 2를 보였고요. 처음부터 안 좋았던 사람들은 액토미를 했는데 대부분 예후가 안 좋았습니다. 많이 사망을 하거나 아주 그레이드가 좋은. 그래서 이런 키홀 서저리는 환자를 잘 선택해서 하면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눈썹 절개를 통해서 럽처드 애누리즘 수술한 환자를 6개월 팔로우업을 했더니 MRS 01인 굿 그레이드 환자가 약 86%, MRS2까지 포함하면 90%, 즉 90% 이상의 환자가 좋은 결과를 보였다는 것이죠. 또 미니 테리온으로 한 것도 눈썹 절개로 한 수술만큼이나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런 키홀 서저리를 그동안 쭉 해오면서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크게 개두술을 했을 때 경막 하출혈이나 경막외 출혈 또는 이 상상 감염으로 해서 상처를 재수술하는 율이 약 10 내지 15% 정도 되는데, 저희 병원 시리즈에서는 한 건도 재수술을 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물론 창상 감염이 있어서 항생제를 쓴 경우도 있고 약간의 피가 고였지만 재수술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고, 환자가 수술하고 나서 조기에 이틀 만에 걸어 다니고 또 머리도 이틀 만에 감고, 그러니까 보통 수술하고 4일 정도에 퇴원을 한다는 거고, 또 이런 미세 침습적인 이제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정신적인 사이킥 트라우마도 굉장히 적게 받아서 일상생활에 복귀가 빠르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수술을 할 때 가능한 한 모든 모니터링 방법, 그러니까 인트라오퍼러티브 뉴로피지올로직 모니터링이나 또 ICG나 또 눈으로 볼 수 있는 엔도스코피나 이런 걸 통해서 최대한 모니터링을 하면서 또
창성 부위를 최소한도로 절개하고 하는 미니멀 인베이시브를 시도를 하는 것이 환자의 아웃컴도 좋게 하고 환자의 만족도도 높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될 뇌동맥류 수술의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일반적으로 해오던 개두술 방법과는 달리 동전 크기만하게 아주 작게 여는 미세 침습적 개두술, 또 다양한 모니터링을 사용해서 안전하게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요즘은 엔도베스큘라 코일링이나 스태팅처럼 미세 침습적인 방법들이 각광을 받고 있고 또 앞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 방향인데, 개두술에 있어서도 이런 미세 침습적 개두술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배우고 익히고 많이 실행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